오늘은 2차원 충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1차원 충돌을 봤는데 1차원 충돌은 정면 충돌할 때만 그렇고 2차원이나 3차원 충돌을 봐야 되는데 우리 2차원, 3차원 충돌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원 충돌을만 보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봅시다. 한 입자가 들어오고 다른 입자가 들어오면 우리 이 입자가 들어오는 두 입자가 들어오는 운동량이 한 평면에 있는 그 평면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들어오는데 그럼 하나가 또 이렇게 나가면 우리 나가는 것까지 우리 세 개를 포함하는 세 입자의 운동량이 한 평면에 있는 그 평면을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벡터가 있어 한 벡터가 나가면 예를 들어서 두 벡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가 이렇게 이 평면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평면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세 운동량 벡터가 한 평면에 있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이쪽으로 나가는 물체는 입자는 그거랑 이 세 입자들의 운동량이 있는 평면에서 다른 곳으로 벗어날 수 있냐 하면 벗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운동량은 이 평면에 있는 운동량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 평면의 운동량만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입자의 운동량이 이 평면에서 벗어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면 운동량이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물체가 3차원에서 충돌한다고 해도 우리가 처음에 두 물체 들어오는 입자가 있는 평면 그 다음에 한 입자가 또 나갈 때 그 입자까지 포함하는 평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돌려서 결정하면 네 번째 입자는 반드시 그 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3차원 충돌은 항상 평면을 잘 고르면 항상 2차원 충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은 2차원 충돌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뭐냐면 M2가 원점에 정지하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소위 표적 입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M1이 저 X축의 마이너스 무한대인 곳에서 와서 V1i라는 속도로 들어와서 물체 M2와 충돌한 후 M2는 X축과 θ2의 각도를 가지고 V2f M1은 θ1의 각도를 가지고 V1f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는 이게 탄성 충돌이냐 비탄성 충돌이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지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는 모르지만 우리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운동량은 처음에 X축 방향의 성분 이제는 벡터가 2차원 벡터가 되니까 X축 방향의 성분은 M1 V1 처음 게 마지막에는 요거의 X방향의 성분 두 개를 더한 M1 V1F 코사인 θ1 플러스 M2 V2F 코사인 θ2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처음에 Y축 방향의 운동량이 0이죠 0인데 그러면은 이거의 Y축 방향의 성분은 M2 V2F 사인 θ2 그 다음에 이 성분은 마이너스 M1 V1F 두 개의 식이 있죠. 그 다음에 만약 이 충돌이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탄성 충돌이 아니면 쓸 수 없지만 탄성 충돌인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1 제곱 I의 제곱 마지막에는 두 개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경우 우리 충돌 문제라는 게 뭐죠? 마지막
나간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속도를 하면은 여기서 본 것처럼 V1F랑 V2F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그거의 각각 X성분, Y성분, V1의 X성분, Y성분, V2의 X성분, Y성분 해서 4개를 구해야 되죠. 혹은 V1의 크기, 그 다음에 X축과의 각도 θ1, V2의 F의 크기, 각도 θ2. 이것도 역시 4개죠. 그러니까 변수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극좌표로 쓰느냐 아니면 직각좌표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양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구하는 미지수는 4개라 이거예요. 4개인데, 그래서 우리 여기 미지수가 4개, 2차원 충돌인 경우는 미지수가 4개예요. 4개인데 XY 성분에 대한 운동량 보존에서 2개. 따라서 4개 중에서 2식을 통해서 남는 거는,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에서는 4개 중에 2식을 이용하면 2개가 남고, 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요 식까지 더 포함할 수 있으니까 3개의 식이 있으니까 4개의 변수 중에서 3개의 식을 이용하면 1개.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나가는 물체가 붙어 있으니까 V1F랑 V2F가 같은 경우니까 VF랑 VF의 크기와 각도 세타, 우리 그거가 결정되니까 결국은 2개인데, 그때는 운동량 보존 2개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니까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만 우리 마지막 물체의 속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2개를 모르고 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1개를 모르죠. 그래서 대개 충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하나를 줘요. 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θ2를 하나 주어지면, θ2를 주어지면 조건이 4개가 되니까 완전히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죠. 3개를.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θ1과 θ2를 준다. 혹은 V1과 V2의 크기를 준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두 식이 더 나오기 때문에 2개를, 미지수를 더 우리 구할 수 있어서 완전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2차원 충돌 문제는 1차원과는 달리 독립적인 미지수의 개수가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그럼 우리 2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M1짜리가 X축 방향으로 VA로 오고, MB는 Y축 양의 방향으로 VB로 와서 원점에서 충돌을 해서 딱 달라붙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럼 움직이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달라붙으니까 전체 질량 M이 MA 플러스 MB라고 하고, 이렇게 V라는 벡터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운동량 보존을 먼저 쓰면 운동량 보존밖에 못 쓰죠. X축 방향은 MAVA밖에 없으니까 MAVA는 MV 코사인 테타, 요 각도를 테타라고 하면, 그다음에 Y축 방향은 처음에 운동량이 MVVB, 마지막은 MV의 사인 테타, Y 성분이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V와 테타를 구해야 되는데, V는 이 두 식에서 아래식을 위식으로 나눠주면 MV가 상쇄되고 사인 테타를 코사인 테타로 나누니까 탄젠트 테타, 아래식을 위식을 그러니까 MVVB를 MAVB,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처음 조건으로 테타를 구할 수 있고, 혹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테타는 MA, VA, MV, VB 다음과 같이 써야 되고, V는 예를 들어서 밑에 식에서 이렇게 쓰면 MV, VB, M 사인 테타로 쓰는데, 사인 테타는 우리 요 코탄젠 테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테타가 있으면 탄젠 테타가 이거니까 MA, VA, MB, VB로 쓰면 다음 같은 식에서 사인 테타가 어떻게 주어지죠? 사인 테타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야? 스퀘어 루트 MA
VA의 제곱 더하기 MB VB의 제곱 분의 사인 MV VB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MB VB 사인 세타가 스퀘어 루트 MA VA의 제곱 MV B VB의 제곱이니까 요 식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1 스퀘어 루트 MA VA의 제곱 MB VB의 제곱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차이, 클리언시 완전 비탄성들은 에너지가 차이가 나니까 물론 여기 이제 구체적인 식 값을 대입해 보면 우리 운동 에너지의 차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식을 구해서 빼봐도 그 처음 에너지 마지막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차원 문제로 M2가 여기 정지해 있고 M1이 왼쪽으로 V1i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M2에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있고 늘어나지 않은 것에서 그래서 여기서 M1이 와서 여기서 충돌을 한 다음에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충돌한 다음에 M1이 더 커서 계속 이쪽으로 충돌 후에도 M1이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치고 M2는 어떻게 되죠? 여기 와서 용수철에 튕겨서 뭐 용수철이라는 그냥 벽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벽이랑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벽이랑 딱 부딪혀서 이렇게 다시 튕겨오면 처음 부딪히고 두 번째 부딪힌 곳의 위치가 이쪽 벽에서부터 얼마나 되느냐. 불쾌한 문제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처음 충돌을 한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선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탄성 충돌하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도를 우리가 충돌에 대한 공식에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바로 V1F는 다음과 같이 V2F, V2i가 0인 경우니까 V2i가 0인 경우에 식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이 주어진다. 우리 M1이 M2보다 커서 M1이 M2보다 크다고? M1이 M2보다 크면 안 되는데 M1이 M2보다 커서 계속 이쪽으로. 근데 이제 원래 V1i가 음수니까 지금 여기 식을 대입하면은 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지만 하여튼 이쪽으로 크기는 요걸로 주어지는 거죠. 요걸로 줘서 다음과 같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는 이물체는 V1F로 움직이고 M2는 충돌 후에 V2F로 움직이는데 다시 갔다가 튕겨서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여기 충돌했다고 하면 M1이 그 거리가 x라고 하면 M1이 V1F로 D-X를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랑 M2는 V2F로 D 더하기 X만큼 온 시간이랑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걸린 시간이 M1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V1F분의 D-X M2는 D에다가 X만큼 와야 되니까 D 플러스 X를 V2F 다음과 같이 구해서 여기서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V2F D-X는 V1F D 플러스 X니까 X를 좀 더 오른쪽으로 보내면 V1F 더하기 V2F의 X는 저쪽으로 넘기면 V2F 마이너스 V1F의
D라고 주어져서 x는 v1f 더하기 v2f 마이너스 v1f 곱하기 d가 되죠. 물론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답은 여기다가 v1f 대신에 요거 v2f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풀면 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밌는 예제는 그럼 두 개가 질량이 같다고 쳐봅시다. 질량이 전부 다 m짜리고 하나는 정지에 있고 하나가 v1i로 움직여서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가 세타로 x축에 대해서 세타로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게 탄성 충돌의 경우 질량이 같은 물체가 하나는 정지에 있고 다른 거는 와서 충돌을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이게 나가는 게 v1f 나가는 게 v2f라고 하면 운동량 보존에 의하면 처음 운동량 mv1f는 mv1f 더하기 mv2f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마지막 운동 에너지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을 전부 다 없애면 v2f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밑에 있는 식은 2분의 1 m을 없애면 v1i의 제곱은 v1f의 제곱 더하기 v2f의 제곱. 이 두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지만 어디서 많이 본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v1i는 이게 v1f 더하기 v2f야. 그러니까 뭐냐면 v1f와 v2f와 v1i는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식은 뭐냐면 이거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야. 그럼 이게 뭐죠? 직각삼각형이죠. 이게 직각이라는 건 뭐예요? 요 각도가 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질량이 같고 하나가 정지에 있고 다른 게 와서 충돌을 하면 두 물체는 각도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다를 수 있어도 두 물체는 항상 직각을 이루는 그런 충돌을 한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결과예요. 오케이. 자, 이제 좀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질량이 변하는 개예요. 질량이 변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게 뭐냐면 로켓인데 로켓이 이 경우 전체 질량이 m, 속도 v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dt만큼 지났을 때 로켓의 질량은 m 플러스 dm, 속도는 v 플러스 dv, 나오는 연료는 마이너스 d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연료가 줄었는데 이걸 m-dm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 보통 m이 변했을 때는 m 플러스 dm이라고 놓고 줄었을 때는 dm이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는 u랑 v 플러스 dv, 여기 v는 전부 다 뭐냐면 바깥에 있는 관성계에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켓의 연료의 속도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보통 로켓을 지면에다가 딱 붙여놓고 지구 위에서 연료를 분출하면 이걸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나갔을 때 연료의 속도, 그걸 우리가 연료의 분출 속도를 상대 속도로 보면 되는 거죠. 요거 u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u는 여기서 여기 나와서 이 속도는 u의 속도에다가 상대 속도만큼 더한, u는 바깥에서 본 관성계에서 본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럼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우리 물체의 운동을 보느냐? 이게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한데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